자,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조금 더 이제 다이나믹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삽입의 그림 이런 데 보면은 스톡 이미지라고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미리 마련한 이런 뭐 사진이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다양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중에 사람 컷아웃, 인물 컷아웃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포즈의 사람들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그 하얀색 화이트보드 파넬을 들고 있잖아요. 이런 사진들이 쭉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고 쭉 보면은 그런 사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사진들을 이제 하나 만약에 쓴다고 하면, 자, 이런 거 하나 클릭해서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그림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얀 판넬을 들고 있고 여기에다가 어떤 뭐 글자 같은 걸 쓰거나 내가 더 추가적으로 편집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런 거를 할 때 이 사진 같은 거를 특히 이렇게 딱 액자처럼 집어넣는다, 아니면 어떤 이제 포스터 같은 걸 여기다가 끼워 넣는다 그러면은 이쪽에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컷아웃을 만들 때는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를 해서 이 그림을 집어넣었을 때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은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스톡 이미지 부분에서 컷아웃 이미지들은 이쪽 부분이 전부 다 어떤 특정 하나의 색깔로 들어있어서 이거를 따내거나 아니면 투명하게 미리 되어 있어서 다른 그림들을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색깔로 빼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사진을 붙여 넣으면 이쪽에 이런 손가락 모양들 때문에 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는 이런 방식으로 그 빈 화이트보드에 사진을 넣을 때 이 손가락이 이렇게 그대로 보이게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앞서 봤던 식으로 이제 완성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단 선택한 이 사람 컷아웃 그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집어넣어 보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새 슬라이드를 하나 넣고 그림을 하나 샘플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스탁 이미지에서 사진을 하나 넣어보죠. 이쪽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다 사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사진을 넣겠다. 클릭을 하고 삽입을 누릅니다. 어떤 사진이든 괜찮아요. 그래서 이 사진이나 포스터가 요 안에 요 인물이 들고 있는 요 하얀색 판 안에 들어가게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카피해서 이런 걸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거를 적당하게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그러면은 얼핏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네모 반듯하면은 이거를 그냥 딱 집어넣고 하면은 되지만, 요게 사이즈가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잖아요. 아니면은 요 그림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요 그림에 따라서는 뭐 비교적 쉬운 예를 제가 이제 지금 선택한 것 같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사가 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기울어져 있다고 해서 이게 90도씩 각을 가지고 기울어진 게 아니라 약간 틀어져 있는 상태로 입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네모판이면 또 이걸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방법도 우리가 지금 요거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나중에 물론 할 수 있지만, 자, 이런 그림을 이 상태로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약간 틀어져 있는 틀 안의 모양으로 넣고 요 손가락 모양도 그대로 표현될 수 있게 이렇게 하려는 방법을 지금 해보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그림이 위치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틀을 하나 그려줍니다. 도형으로 네모나게 틀을 하나 그려요. 자, 이렇게 적당하게 요 사이즈에 맞게끔 틀을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한 이 정도 사이즈로 되겠죠? 조금 더 들어가서, 자, 이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조금 더 틀어졌으면 좋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 거를 늘리면 이 기울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거 할 때는 적당하게 크기를 맞춘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점 편집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 이 점이 하나씩 이렇게 움직여요. 따로따로. 그러면 여기다가 끝선을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도 적당하게 끝선을 잘 맞춰줍니다. 자, 이것도 끝선을 좀 맞춰주고요. 이렇게. 사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네모 박스가 그려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틀어져 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일단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틀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위로 올리고. 자, 그러면은 요 모양으로, 그렇죠? 요 모양으로 이 위치에 요 사진이 들어가 주면 좋겠죠? 여기도 약간은 아래쪽으로 넓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틀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슬라이드 하나 만들고 이 틀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쪽으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이 붙여넣으면은 이 위치는 절대로 이동시키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 그림을 그대로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하고 이 위에다가 갖다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떤 그림을 복사하면 그 그림의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자, 여기에 갖다 놓고 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편의하기 위해서 도형 서식에서 이런 윤곽선 같은 거는 없애주는 게 좋아요. 윤곽선은 없애고 이 내용만 채워져 있게. 이 그림을 카피해서 이쪽에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얼추 이거랑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이게 만약에 틀어져 있는 그림이면 트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를 트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춰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로 그림을 비슷한 사이즈로 맞춰주는 거예요. 아니면 요게 약간의 그 3차원식의 원근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 그림 서식에서 이쪽에 이 도형을 회전시켜주는 그런 모양을 써야 되겠죠. 여기 보게 되면 3차원 회전 이런 거를 써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서 모양을 잡아줄 필요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만 해주고요. 그다음 이거를 제일 뒤로 보냅니다.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그러면 두 개가 돼 있죠? 그러면 뒤에 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앞에 거를 Shift 클릭합니다. 전체를 클릭해주고 여기 보게 되면 자,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이 있죠? 여기서 교차,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두 개 중에 겹치는 부분만큼만 살아남게 만든 겁니다. 그럼 이 정도 살아남겠죠? 그럼 이 모양을 카피해 줍니다. 그럼 위로 가죠? 그러면 이 위치를 빼고 여기는 지우고 자,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그 위치에 이 사진이 그대로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 손가락이 지금 안 보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게 손가락이 지금 보여야 되죠. 이거를 만약에 맨 앞으로 보내면 이 손가락이 있잖아요. 요 사진도 지금 이제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제일 뒤로 보내고 자, 이렇게 일단 맞췄습니다. 그러면 요 손가락을 보여야 되겠죠? 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자, 이 사진을 다시 클릭합니다. 뒤에 있는 사진요. 요 사람, 인물 여기를 카피해서 자, 다른 곳에다가 갖다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르기를 하고 자, 이 부분하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만 일단 보기 좋게 일단 해놓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배경 제거를 합니다. 배경 제거를 할 때 지금 제거할 부분은 이쪽에 있는 부분, 여기에 있는 요 사진이 들어갈 부분은 제거가 되지만 나머지 이제 손가락이라든가 옷은 있어도 되겠죠. 그래서 보관할 영역은 이런 쪽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가서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이쪽이 보관이 되고 제거할 영역은 이쪽이 되는 겁니다. 이쪽은 이제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손가락은 있어야 되겠죠? 손가락만 잘 나오면 돼요, 일단. 그래서 약간은 제가 확대를 해보죠. 자, 그래서 요쪽 부분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있고 이런 데는 지금 정밀하게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이제 투명할 부분하고 요 나와 있는 부분만 정확하게 나오면 돼요. 이쪽은 지금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여기 손가락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지금 제대로 돼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끝난 거예요. 그럼 요거를 자, 이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이걸 복사하고 여기로 가서 그대로 자, 크기를 맞춰 본 다음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위에 겹치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약간 더 정교하게 만질 필요가 있지만 이거는 수정을 하면 되고, 이런 손가락 모양이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림이 세 겹이 겹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삽입에서 도형을 그릴 때, 지금 도형을 하나 그리고 이 도형을 틀어지게 만들 때는 전편집 기능을 사용했거든요. 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예 이 모양을 알기 때문에 이쪽에 자유형 도형을 그려서 내가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그려줘도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편한 거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런 특히 이 사각형이라든가 미리 정해져 있는 도형의 모양을 갖춰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미리 도형을 그리고 전 편집을 사용하고, 도형의 각이 많거나 면이 많아서 복잡한 경우에는 이렇게 자유형 도형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포스터나 사진을 이런 그 인물 컷아웃에, 사람 컷아웃에 화이트보드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